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파드의 에이싱 백류를 활용하여 로딩, 데이터, 에러 상태를 우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비동기 작업은 모든 앱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에이싱 백류를 제대로 이해하면 훨씬 깔끔하고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싱 백류의 3가지 상태, 즉 로딩, 데이터, 에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다우트3에서 새롭게 도입된 스위치 패턴 매칭을 활용한 상태 분기 방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 웬 메서드를 사용한 함수형 스타일의 상태 처리를 다룹니다. 네 번째로 스킵플로딩 리프레시 옵션으로 부드러운 새로 고침 경험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로 브랜드 정체성을 살린 커스텀 로딩 위젯 만들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에러 제시도 버튼 구현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에는 퀴즈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에이싱 백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에이싱 백류는 비동기 작업의 3가지 상태를 표현하는 실드 클래스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택배 배송 상태와 같습니다. 택배를 주문하면 배송 중, 배송 완료, 배송 실패 3가지 상태 중 하나겠죠? 에이싱 백류도 정확히 이렇게 동작합니다. 에이싱 클로딩은 데이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는 로딩 중 상태입니다. 에이싱 데이터는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싱 캐러는 네트워크 오류나 서버 문제로 에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3가지 상태만 잘 이해하면 모든 비동기 UI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싱 백류를 사용하면 하나의 객체로 모든 비동기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에이싱 백류가 필요할까요? 에이싱 백류가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개발자들은 이즈로딩, 헤이저러, 데이터 같은 변수들을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로딩 상태를 true로 설정하고 API 호출이 끝나면 펄스로 바꾸고 에러가 나면 또 에러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코드가 길어지고 실수하기도 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태 동기화였습니다. 만약 개발자가 이즈로딩을 펄스로 바꾸는 것을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은 영원히 로딩 스피너만 돌아가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런 버그는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에이싱 백류를 사용하면 이런 상태 동기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우트의 타입 시스템과 결합되어 타입 안전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태 접근을 컴파일 타임에 잡아주므로 런타임 에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이싱 백류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 패턴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프 와치를 통해 유저 프로바이더를 구독하고 유저 레이싱 변수에 담습니다. 그 다음 이즈로딩 프로퍼티를 확인합니다. 이 값이 true면 현재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이므로 서큘러 프라그레스 인더케이터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헤이저러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오류나 서버 에러가 발생하면 이 값이 true가 됩니다. 에러 프로퍼티로 실제 에러 객체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has value를 확인합니다. 이 값이 true면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도착한 것이므로 value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3가지 프로퍼티만 확인하면 모든 비동기 상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has value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value에 접근하면 널 참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다우트3에서 도입된 스위치 패턴 매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if 문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방식도 좋지만 화면이 많아지면 비슷한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다우트3의 스위치 패턴 매칭은 에이싱 백류를 더욱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스위치 패턴 매칭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성 검사입니다. 에이싱 백류는 실드 클래스이므로 컴파일러가 모든 케이스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줍니다. 만약 에이싱 캐러 케이스를 빼먹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또한 구조 분해를 통해 데이터를 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에이싱 데이터, 파이널 배류,
같은 문법으로 데이터를 바로 꺼낼 수 있어서 별도로 배류를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스위치 표현식은 값을 반환함으로 리턴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코드가 훨씬 선언적이고 읽기 쉬워집니다. 스위치 패턴 매칭을 사용하는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프트 와치로 유저 프로바이더를 구독합니다. 그리고 리턴 스위치, 유저 레이싱로 스위치 표현식을 시작합니다. 에이싱 데이터, 파이널 배류, 패턴은 에이싱 데이터 타입이면서 내부의 배류를 추출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칼럼 위젯으로 표시합니다. 에이싱 캐러, 파이널 에러, 패턴도 마찬가지로 에러 객체를 바로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에러 메시지를 텍스트 위젯으로 표시합니다. 마지막 언더스코어, 언더라인 사인은 와일드카드 패턴으로 나머지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에이싱 클로딩 상태를 처리하며 서큘러 프라그레신 더케이터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스위치 패턴 매칭을 사용하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컴파일러가 누락된 케이스를 잡아주므로 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when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hen 메서드는 에이싱106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편리한 헬퍼 메서드입니다. 3개의 콜백 함수를 받아서 현재 상태에 맞는 콜백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데이터 콜백은 데이터가 있을 때, 로딩 콜백은 로딩 중일 때, 에러 콜백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됩니다. when 메서드의 장점은 명시적인 콜백으로 의도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로딩, 에러, 라벨이 붙어 있어서 어떤 상태를 처리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또한 자동 타입 추론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콜백의 파라미터는 자동으로 올바른 타입이 추론되므로 별도의 캐스팅이 필요 없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선호하는 개발자들에게 특히 친숙한 패턴입니다. 리액트나 쉬프트UI 같은 선언적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본 분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when 메서드의 실제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레이싱 when 글 호출하고 3개의 네임드 퍼레머터를 전달합니다. 데이터 콜백에서는 유저 파라미터로 실제 데이터를 받습니다. 타입 추론 덕분에 유저는 자동으로 유저 타입이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아바타를 서컬레버 타워로, 이름은 20 사이즈 폰트로, 이메일은 회색으로 표시하는 칼럼 위젯을 반환합니다. 로딩 콜백은 파라미터가 없고 서큘러 프라그레신 더케이터를 중앙에 배치한 위젯을 반환합니다. 에러 콜백은 에어와 스택 2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에어는 에러 객체, 스택은 스택 트레이스입니다. 디버깅할 때 스택 트레이스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발 환경에서는 함께 출력하면 버그를 찾기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에러 메시지를 텍스트 위젯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when 메서드를 사용하면 코드가 매우 간결해지고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스킵 로딩 리프레시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겨서 새로 고침 기능을 구현했는데 새로 고침할 때마다 화면이 로딩 스피너로 바뀌면서 기존에 보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것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스킵 로딩 리프레시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싱 백류는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때 에이싱 클로딩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스킵 로딩 리프레시를 사용하면 기존 에이싱 데이터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사용자는 기존 데이터를 계속 볼 수 있고 새 데이터가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화면이 갱신됩니다. 깜빡임 없이 부드러운 새로 고침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세나 SNS 피드처럼 자주 새로 고침하는 화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스킵 로딩 리프레시를 적용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프레시 인더케이터 위젯으로 당겨서 새로 고침 기능을 구현합니다. 알리프레시 콜백에서 레프 리프레시 포스트스 프로바이더 퓨처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다시 불러옵니다. 핵심은 when 메서드의 스킵 로딩 리프레시 true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리프레시 중에는 로딩 콜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의 데이터 콜백이 계속 실행되어 기존 게시물 목록을 보여줍니다. 새 데이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콜백이 새 데이터로 다시 실행되어 리스트 뷰가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이 깜빡이지 않고 부드럽게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즈 리프레싱 프로퍼티를 활용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고침 중인지 알 수 있어서 화면 상단에 작은 프로그레스 바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로딩 위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서큘러 프라그레스 인더케이터는 기능적으로 문제없지만 모든 앱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용자는 또 로딩이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로고와 컬러가 들어간 로딩 화면을 보면 이 앱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커스텀 로딩 위젯은 앱의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양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스켈레톤 UI는 실제 콘텐츠 모양과 비슷한 회색 박스를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사용자는 곧 이런 형태의 콘텐츠가 나오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이 패턴을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 로고는 회사 로고의 회전, 페이드, 스케일 등의 애니메이션을 넣는 방식입니다. 팀 메시지는 로딩 중에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메시지로 대기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로딩 위젯을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로딩 인더케이터라는 스테이셔 시지트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앱 전체에서 사용할 커스텀 로딩 위젯입니다. 센터 위젯으로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칼럼으로 세로로 요소들을 나열합니다. 이미지 레셋으로 회사 로고를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80x80 크기로 설정했습니다. 사이즈드 박스로 16픽셀 간격을 두고 로딩 중 텍스트를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니어 프라그레스 인더케이터를 추가하여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앱의 테마 컬러를 따라갑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앱 전체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만 너무 복잡한 애니메이션은 저사양 기기에서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세요. 에러 제시도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발생이라는 메시지만 덩그러니 표시되면 사용자는 앱을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켜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경험입니다. 와이파이를 잠깐 껐다 켜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앱을 재시작해야 한다면 많은 사용자가 그냥 포기하고 이탈합니다. 재시도 버튼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직접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레프 인밸러데이트, 레프 리프레시를 호출하여 프로바이더를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버튼 하나로 앱의 완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사용자에게 명확한 액션을 제공하고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구나를 알려줍니다. 또한 친절한 에러 메시지와 함께 제공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키틱셉션 같은 개발자용 메시지 대신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해주세요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에러 제시도 버튼을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웬 메서드의 에러 콜백의 제시도 UI를 구현합니다. 센터와 칼럼으로 요소들을 중앙에 세로로 배치합니다. 먼저 아이칸즈 에러 아웃라인 아이콘을 60 사이즈,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에러를 알립니다. 사이즈드 박스로 간격을 두고 에러 발생 텍스트와 함께 실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핵심인 엘러베이티드 버튼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안프레스트 콜백에서 레프 인밸러데이트 유저 프로바이더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더가 완전히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에러 상태나 중간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버튼에는 새로 고침 아이콘과 다시 시도 라벨을 표시합니다. 이 간단한 UI로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앱을 종료했다, 다시 켤 필요가 없습니다. 인밸러데이트와 리프레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메서드 모두 프로바이더를 다시 실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작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레프 인밸러데이트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완전히 초기화합니다. 프로바이더가 무효화되고 다음번에 이 프로바이더를 와치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완전한 재시작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에러가 발생한 상황에서 깨끗하게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리프레시는 즉시 프로바이더를 다시 실행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바로 재시도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퓨처를 반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리프레시가 더 직관적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메서드를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러 종류별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면 더 친절합니다. 네트워크 에러일 때는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세요. 서버 에러일 때는 서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권한 에러일 때는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같은 식으로 안내합니다. 두 번째로 재시도 버튼을 누르면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버튼을 비활성화하거나 버튼 안에 작은 로딩 스피너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사용자가 버튼이 안 눌려라고 여러 번 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한 재시도를 방지하세요. 서버가 다운되어 있으면 계속 실패함으로 재시도 횟수를 제한하거나 재시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실패 후에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이 더 나은 경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싱뱅유는 에이싱클로딩, 에이싱데이터, 에이싱캐러 3가지 상태로 비동기 작업을 표현합니다. 마치 택배 배송 상태처럼 로딩 중, 배송 완료, 배송 실패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패턴 매칭이나 웬 메서드로 상태별 UI를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컴파일러의 완전성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웬은 함수형 스타일로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킵플로딩과 리프레시로 부드러운 새로 고침 경험을 제공하세요. 기존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되므로 사용자가 깜빡임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커스텀 로딩 위젯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살리고 재시도 버튼으로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앱의 완성도를 크게 높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싱뱅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동기 상태를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4개의 선택지를 잘 읽어보시고 정답을 선택해주세요. 1번 코드 라인 수가 증가하여 파일 크기가 커진다. 2번 이즈로딩 플래그를 펄스로 변경하지 않아 영구적인 로딩 상태가 발생한다. 3번 에이싱뱅유보다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 4번 API 호출 속도가 느려진다. 잠시 생각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봅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즈로딩 플래그를 펄스로 변경하지 않아 영구적인 로딩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태 동기화 문제입니다. 개발자가 이즈로딩을 펄스로 바꾸는 것을 깜빡하면 화면은 영원히 로딩 스피너만 돌아가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런 버그는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에이싱뱅유는 하나의 객체로 모든 상태를 관리하여 이러한 동기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이것이 에이싱뱅유를 사용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싱뱅유의 3가지 상태와 택배 배송 상태를 매칭한 비유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이싱클로딩은 배송 준비 중, 에이싱데이터는 배송 중, 에이싱캐러는 배송 완료. 2번 에이싱클로딩은 주문 접수, 에이싱데이터는 배송 중, 에이싱캐러는 배송 취소. 3번 에이싱클로딩은 배송 중, 에이싱데이터는 배송 완료, 에이싱캐러는 배송 실패. 4번 에이싱클로딩은 배송 시작, 에이싱데이터는 배송 지연, 에이싱캐러는 배송 완료. 정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에이싱클로딩은 배송 중, 에이싱데이터는 배송 완료, 에이싱캐러는 배송 실패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에이싱클로딩은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배송 중 상태입니다. 에이싱데이터는 물건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송 완료 상태입니다. 에이싱캐러는 주소 오류 등으로 인한 배송 실패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을 통해 비동기 작업의 세 가지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싱 백류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타입 안전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 번런타임에 발생하는 모든 에러를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2번 다어트의 타입 시스템이 잘못된 상태 접근을 컴파일 타임에 감지해준다. 3번 에이싱 백류가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준다. 4번 네트워크 요청의 응답 타입을 자동으로 검증해준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어트의 타입 시스템이 잘못된 상태 접근을 컴파일 타임에 감지해준다는 것이 타입 안전성의 의미입니다. 에이싱 백류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상태에 접근하려 할 때, 예를 들어 로딩 중인데 배류에 접근하려고 하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런타임 에러를 사전에 방지하여 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버그가 배포되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스위치 패턴 매칭을 사용할 때 다어트 3에서 제공하는 이그조 스티브니스 체킹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번 스위치 문의 실행 속도가 if else보다 빠르다. 2번 모든 케이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3번 자동으로 디폴트 케이스를 생성해준다. 4번 패턴 매칭 시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든다. 앞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케이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여 누락을 방지한다는 것이 이그조 스티브니스 체킹의 핵심 장점입니다. 다어트 3의 스위치 패턴 매칭에서 이그조 스티브니스 체킹은 모든 가능한 케이스를 처리했는지 컴파일러가 확인합니다. 에이싱 클로딩, 에이싱 데이터, 에이싱 캐러 중 하나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런타임 버그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when 메서드의 데이터 콜백에서 매개 변수가 배류 하나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코드 라인 수가 증가하여 파일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다. 2번 when 메서드의 설계상 모든 콜백은 하나의 매개 변수만 가져야 한다. 3번 에이싱 데이터 상태는 데이터만 존재하며 이미 성공한 상태이므로 추가 정보가 불필요하다. 4번 다어트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제약 때문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에이싱 데이터 상태는 데이터만 존재하며 이미 성공한 상태이므로 추가 정보가 불필요합니다. 에이싱 백류는 세 가지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실드 클래스입니다. 에이싱 데이터 상태일 때는 이미 비동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러 정보나 로딩 상태 같은 다른 정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성공적으로 받아온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상태 분리가 에이싱 백류의 핵심 설계 철학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스킵 로딩 리프렛이 트루 옵션을 사용할 때 이전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리버파드의 이전 데이터를 캐시에 자동으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2번 에이싱 데이터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새로운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3번 두 개의 프로바이더를 동시에 사용하여 이전 데이터와 새 데이터를 분리 관리하기 때문이다. 4번 플러터의 스테이페리지트의 이전 상태를 자동으로 보존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에이싱 데이터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새로운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스킵 로딩 리프렛이 true를 사용하면 새로 고침 시 에이싱 클로딩 상태로 전환되지 않고 에이싱 데이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전 데이터를 계속 볼 수 있게 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새로운 API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새 데이터가 도착하면 에이싱 데이터의 값이 업데이트되어 자연스럽게 UI가 갱신됩니다. 이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실무 필수 패턴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커스텀 로딩 위젯에서 쉬머 효과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애니메이션 효과로 앱이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2번 로딩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느끼도록 착시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3번 실제 콘텐츠의 레이아웃을 미리 보여줘 로딩 후 레이아웃 이동을 방지하고 체감 속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4번 서큘러 프라그레스 인더케이터보다 렌더링 성능이 좋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실제 콘텐츠의 레이아웃을 미리 보여줘 로딩 후 레이아웃 이동을 방지하고 체감 속도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쉬머 효과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 콘텐츠가 표시될 영역의 레이아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2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데이터가 로드된 후 갑작스러운 레이아웃 이동을 방지하여 더 안정적인 UI를 제공합니다. 둘째, 사용자에게 곧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명확한 기대감을 주어 체감 로딩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는 현대 앱 디자인의 핵심 UX 패턴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에러 제시도 버튼 구현에서 레프 인밸리데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완전히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빌드하기 위해서, 2번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3번 이전 에러 로그를 삭제하기 위해서, 4번 에이싱 캐러 상태를 에이싱 클로딩으로 강제 변경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완전히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빌드하기 위해서입니다. 레프 인밸리데이트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무효화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바이더를 처음 호출했을 때처럼 초기 상태로 돌려 전체 로직을 다시 실행시킵니다. 에러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시도할 때 이전의 에러 상태나 중간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예상치 못한 상태 충돌을 방지합니다. 오늘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에이싱 백류의 3가지 상태, 즉 에이싱 클로딩, 에이싱 데이터, 에이싱 캐러를 이해하고 스위치 패턴 매칭과 웬 메서드로 상태별 UI를 우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스킵플로딩 리프레시로 부드러운 새로 고침 경험을 제공하고 커스텀 로딩 위젯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살리며 제시도 버튼으로 견고한 앱을 만드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실전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